안녕하세요. 국민대변인 백지원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명작이죠. 진격의 거인을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진격의 거인의 주제는 자유죠. 그리고 주인공은 자유를 열망하는 에렌입니다. 에렌은 벽 안에 갇힌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회의와 깊은 분노를 느끼고 이 자유를 억압하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00년의 시간 동안 벽 안에 갇혀 살면서도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벽이 주는 평화와 그 안전에 기대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장 안전한 곳에는 세습 귀족들이 살고 또 가장 위험한 곳에는 다수의 백성들이 몰려서 살아야 하는 이 부조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벽이 만들어주는 그 안전에만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가장 깊은 벽 안의 기득권은 언제나 배불리 먹고 가장 취약한 계층들은 빛이 들지도 않는 지하도시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원흉인 거인의 원인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피할 수만 있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조사병단만이 목숨을 걸고 최전선으로 나가서 이 비밀을 파헤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모순이 과연 이 작품 속에서만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도 꽤 닮아있는 지점들을 찾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성벽은 어용 언론들을 통한 정보 통제와도 닮아있었고 위기 상황에 배급으로 길들이는 모습은 정부의 포퓰리즘과도 닮아있고 식인 거인들의 모습은 비논리적인 프로파간다에 세뇌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다고 봤습니다. 에렌은 어머니가 거인에 의해 잡아먹히는 모습을 목격하는 비극을 겪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고 있는 거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각오로 조사병단에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시즌 1과 2를 보다가 이거 성벽 제일 안에 있는 그 세습 기득권들, 그 귀족 세력이 일부러 거인을 만들어서 성 바깥에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후반부 시즌이 전개되면서 거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성 안 사람들과 거인 간의 이 선악 구조가 뒤틀리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판단 기준들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적이었던 사람들이 한 편이 되어서 팀으로서 싸우기도 하고 함께 팀이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적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구도의 변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입장들이 달라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만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에르디아인들은 이렇게 벽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벽 바깥에는 위험만이 존재한다 라고 세뇌되어 왔던 것이고 또 마레인들을 보면 에르디아인들이 악마라고 선동하지만 실상 그 에르디아인들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세뇌하는 방식은 마레인들의 모습이 보다 악마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악이라고 믿었던 기준이 붕괴되고 본인이 믿었던 가치가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혼란 같은 것들은 라이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정보 불균형과 날조된 선동으로 왜곡된 세계관, 왜곡된 신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지 또 이런 프로파간다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붉은 완장을 단 명예 마레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뇌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비극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르디아인들과 마레인들이 각각 당했던 선동은 기득권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추측에 기반한 실존적 공포감을 자극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왜곡된 신념을 심는 알맹이 없는 감정적인 선동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정당은 과거로부터 이런 세뇌 방식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치와 원칙을 근거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포감을 자극하면 그들이 길들인 방식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진격의 거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은 에렌이 옳았느냐, 지크가 옳았느냐 라는 논쟁입니다. 지크는 말합니다. 고통받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에르디아 전체를 자발적인 멸종, 같이 안락사시키는 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평화의 길이라고 주장하죠. 반면 에렌은 말합니다.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인의 힘을 이용해 땅울림을 발동해서 전 세계 인류의 대부분을 멸망시킵니다. 한 명은 자기 민족을 없애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 명은 자기 민족의 평화를 위해 다른 민족을 없애는 방식으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가? 또는 자유를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포인트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대립구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에렌이 바랐던 건 인류의 멸종이 아니라 거인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르디아인들이 더 이상 거인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이죠. 에렌이 말하는 것은 목적성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다만 그 목표가 존엄과 자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지크는 태어남 자체를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르디아인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다만 한 번에 멸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라지도록 유도해서 평화를 만드는, 그리고 그런 포기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유를 박탈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존엄이 없는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에렌은 자유의 극단, 지크는 평화의 극단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선택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인이 사라진 이후에도 반복되는 그런 전쟁과 갈등, 그런 여러 정치적인 싸움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정치의 속성은 갈등과 투쟁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문명이 발전을 해도 어떤 상황이 되고 세계관이 달라지더라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본질이라는 점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관통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의 자유의 가치는 국적을 막론하고 우리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자유가 우리 세대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인공 에렌, 미카사, 아르민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꼈어요. 지금 기득권 세력의 가스라이팅과 세뇌, 그들이 선점하고 있는 이념 헤게모니와 세대 헤게모니 구조 속에서 마치 착취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강요당한다거나 연금개혁에 대해서 강요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마찬가지의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극우라고 비하한다거나 또는 세대 전체를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처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득권들은 지위 세습을 통해서 불공정을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보를 통제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군림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기득권의 강요에 맞서서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과 근거 없는 선동들에 맞서서 가장 건전한 상식과 이에 근거한 책임 있는 자유를 우리 세대가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득권의 이념적 억압, 세대적 억압에 대해서 분노하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그루밍에 길들여진 채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백성이 아니라 당당히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으로서 용기 있게 목소리 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언제든 몇 번이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외칩시다.